안녕하세요. 학점제에서 수업평가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님들께 나눔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수업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수업과 평가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학점제가 되든 다른 무엇이 되든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학점제에서 수업과 평가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까? 먼저 학점제가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과 흥미를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하고 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 희망에 따라서 자신의 수업을 디자인하고 또 학생이 도달한 것을 보고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경우는 진단,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를 디자인하고 이것을 확인을 하죠.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사 역시 성장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수업과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학교 교육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단순한 편제가 아니라 내용적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 협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교과 협의에서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 디자인과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수업과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은 어떤 순서로 하게 될까요? 먼저 진단을 하죠. 이 진단은 학생의 학습 수준과 직전 과목을 확인하고 학습 환경을 통해서 내 수업에 대한 수업 의도와 성취 기준 재구조화 그리고 최소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획까지 했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 수업에는 핵심 개념과 활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내 수업의 의도가 학생에게 어떻게 도달했을까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하는 방법은 형성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또 다른 과목이나 또는 다른 단원과 연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께서 수업의 형태에만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사 주도가 학생 주도가 어느 쪽이 좋으냐?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우리가 교실에서 또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수업의 형태는 교사 주도와 학생 주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사 주도라고 하면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든가 또는 안내식 지도를 하게 되죠. 반면에 학생 주도는 협력적이고 독자적인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실 안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는데 내 수업의 형태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교사가 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다. 학생들이 함께한다. 학생이 혼자서 한다. 네, 어떤 선생님은 2번, 3번, 1번, 4번 다양하게 선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수업의 형태보다는 이 수업을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이렇게 규정을 짓기도 합니다. 수업은 질문이다. 수업은 연계이다. 수업은 확장이다. 수업은 깨달음이다. 수업은 참여이다. 수업은 배움이다. 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내가 나의 수업을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움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확장, 깨달음, 참여, 배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평가입니다. 우리 평가는 왜 할까요? 결국 학생이 성취 기준 여기에 어떻게 도달했을까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학습자예요. 개별 학습자의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해서 미수 학생과 학습 결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수업 중 학생의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관찰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교실에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사용을 해야겠죠. 말로 하는 방법, 질문하기, 받고 말하기, 토론하기, 그리고 또 글쓰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수행 성과, 그 다음에 퀴즈라든가 빈칸 채우기, 이러한 시험,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죠. 아, 이 친구가 알고 있는가? 예, 그럴 때는 구술시험, 논술시험, 선다형, 퀴즈 이런 것이고요. 자,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건 발표, 시범 이런 내용이죠. 단순하게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체크리스트나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걸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학생의 무엇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평가 도구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수학습, 내용, 평가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일체화라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왜 나왔는가? 곧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학생의 학습 경험의 성장을 우선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는가 이런 부분, 특히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쩌면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전문성이 더 드러나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 수업과 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